요즘에 정말 그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식당 같은 데는 이제 사실 손님들이 없고 문을 닫는 곳도 많지만, 실제로 마켓에서도 그 마켓에 일하는 분이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마켓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물건을 많이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이제 먹을 것만 콩나물 한 봉지, 이제 두부 한 모, 이렇게 이제 하루 먹을 것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이 최전방에 그 이제 먹을 거는 먹어야 되지, 경기가 안 좋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에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상태를 들으면서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송두리째 또 뽑아버리는 어떤 그런 거를 겪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던 비즈니스들이 너무 안 돼서 이제 너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또 우연히 그 서점에서 예전에 읽었던 그 이문열 선생님의 그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책을 한번 다시 읽었는데, 어, 이렇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maybe 이 책을 다시 읽는다면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요즘 생각보다 삶이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오늘은 이 이문열 선생님의 젊은 날의 초상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젊은 선생님의 그 자화상이잖아요. 그 1960년도에 이문열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의 삶의 그 절망과 좌절의 그 젊은 날에 그런 방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방황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경기가 안 좋은 이 상황이 정말 절망적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어떤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이제 인생을 쭉 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든지. 그게 젊은 시절이던 또 이제 나이 들어서 그 몸에 이제 헬스에 문제가 생기거든.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오는데, 나의 절망적인 그 상황에 다른 사람의 또한 절망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를 읽다 보면 정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우연히 도서관에서 다시 한번 접하면서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절망은 정말 순수한 정열이다. 정열이 있어야지 절망을 느끼는 것이고, 또 그 처절한 절망이 있어야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이 절망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절망 속에 혹시 계시다면 당신은 아직 뜨겁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의 출발점은 지금인지도 모른다. 이런 위로의 말이라면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점을 잠깐 책을 가져 나왔는데, 정말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절망적이에요, 이 상황이 정말. 이게 뭐, 경제가 안 좋건, 정말 갑자기 그, 먹고 살 쌀도 없고, 정말 렌트비도 낼 돈도 없고, 그러면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 삶을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절망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게 절망을 끝까지 절정적으로 하고 나서는 이제 그것은 내 존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의 시작이다.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문열 선생님도 그 눈이 막 내리는 그런 벌판을 진짜 걸어서 그 정진이란 곳인가 그 경상도 쪽에 어떤 해변가 쪽으로 쭉 가는데 몇 날 며칠을 이제 걸어서 이제 가는데 돈도 없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 하룻밤을 묵는다든지 국어를 해서
남의 집에서 뭐 밥 한 끼를 얻어먹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그 도시에 가까이 왔는데 거기에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사촌 누나였고 그 사촌 누나 또한 집안에서 이제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랑을 했는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 유부남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그 가족에게 이제 내쳐서 자기가 이제 그런 외딴 그 도시에 홀로 먹고 살고 지내면서 있는데 이 자기 사촌 동생이죠. 이문열 씨를 만나서 반가우면서 이제 자기 집에 자기가 지내는 이제 자취방 같은 곳에 이제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죠. 이문열 씨도 이제 이런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암울하니까 술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방황하는 상황에서 이 누님한테 물어봐요. 왜 사랑을 이루지 못했냐. 그러니까는 그 남자도 이 누님하고 이제 사랑을 했지만 그 와이프가 이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왜 그러면은 되려 결혼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했는데 자기들 때문에 그 와이프가 자살을 했다면 그래서 더더욱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양심 있는 그런 자세인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 남자는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갔다는 거죠. 이제 영영 잊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만날 기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그 남자를 너무 그리워하고 결혼할 수도 있지만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자살해버린 와이프를 떠올리면서 같이 살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 고독을 더 선택하는 거죠. 절망이죠.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절망. 그래서 이 누님도 또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은 정말 정열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고, 그 절망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절망하고 계속 절망할 때에는 이제 내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다른 방향을 살아가는 방향.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된 어떤 다른 방향인 거죠. 이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절망의 내 존재의 끝이 아니라 절망하지만 내 존재의 끝이 아니라 이제 그리움 속에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다른 길의 방향의 시작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이 정말 내 존재의 끝이 아닌 거죠. 어떤 다른 새로운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길의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절망적인 이 순간을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쩔 수 없는 갈 수 없는 정말 이쪽 길로도 저쪽 길로도 갈 수 없는 그 절망 그 순간에 그 곳에서 주저앉아서 내 자신을 다 망가뜨릴 정도의 절망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 존재의 끝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나아갈 방향이 오든지 아니면 내가 선택하든지 새로 만들어내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빛의 길이 열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의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임윤열 씨나 그 사촌 누나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그 절망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정말 가장 순수한 정열이며 그 진정한 출발이다. 이 문장에서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뜨겁게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절망은 마치 깊은 밤과 같고 깊은 밤에 있기에 새벽이 온다 라고 느끼듯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증으로 너무 좌절스럽고 절망스럽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또한 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잘 스스로 위로하면서 절망한다는 것은 곧
내가 내 존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한 번쯤은 좀 되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내세요. 삶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 모습 또한 아름답게 비춰질 날이 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